안녕하세요. 성자가대 청소부입니다. 오늘은 원진 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원진이라는 것은 애증, 또 왜곡,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되고, 또 기문이라는 것은 신기, 또 집중, 또 집착하는 것이 되죠. 원진 기문이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따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문의 신기는 똘끼라고 봐도 돼요. 또 이 똘끼로 성공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원진의 가장 큰 폐해라면 우선 왜곡된 시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당사자만이 알 수 있어요. 있는 사람만이 공감하는 게 있어. 분명히 이거다 싶었는데 묘하게 아구가 안 맞거든. 그래서 하다 보면 열받고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거기다 바로 잡으려고 집착하게 되면 귀문까지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타인들에게 보여지기에는 그냥 귀신에 홀린 듯이, 그 집중하는 모습이 귀신이 홀린 듯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 뻔히 안 되는 거 자꾸 그렇게 매달리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때문에 세상에 없던 작품이 탄생하기도 해요. 안 되는 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예술적인 면이나 창의적인 면에서 원진 기문은 좀 독특한 감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진 기문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우선 인묘형 원진 기문이 있어요. 인묘형. 지지의 글자들을 그 천간으로 한번 올려봤을 때 보시면 알아요. 사술 같은 경우는 병화가 떠있지 못하게 만드는 성분이죠. 지지의 사화도 물론 사주 원국에 있든 운에서 들어오든 그 천간으로 뜨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그 진해 같은 경우는 임수를 강하게 빨아들이는 그런 성분이 되고, 축오는 정화를 인묘하는 성분이 되죠. 인묘형 원진은 기본적으로 지지토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지 진술측미는 귀신 노는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귀신이라는 것이 진짜 막 호러무비 귀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귀신 같은 사람이나 정말 귀신 같은 조직이나 단체 등등 그런 환경,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토는 삼합과 방합을 마무리하는 성분이에요. 이미 해볼 거 다 해본, 어떻게 보면 좀 달고 다른, 좀 굉장히 노련한 성분이 되죠. 그렇기에 더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경험 없는 사람이나 아이랑 싸울 때는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 되는데, 지지의 토들은 아주 노련하단 말이에요. 아예 날 묻어버리려고까지 하잖아요. 천간에 해당 글자들이 뜨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임묘되는 글자들을 천간에 올려보면 압니다. 해당되는 글자와 십성이 잘 활용되고 쓰여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여기서 임묘되는 글자가 길신일수록 일간에게는 그 원한이 깊어질 수 있어요. 반면에 흉신을 임묘하는 원진 기문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꼭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 그 원진 기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흉신을 임묘하는 글자라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요. 진해 원진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묘되는 해수 입장에서 진토는 편관이 돼요. 해수가 자꾸 어려운 난제 속으로, 상황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진해의 특징적인 면으로 보자면 무슨 환경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진해의 물상 자체가 좀 지저분해진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려는 행동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무 환경, 무슨 생활 환경, 클리닉, 방역 등등 원상복구, 과거 회귀와도 관련 있죠. 해수가 진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게 붙잡아 버리니까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술이 되는, 임묘되는 사화 입장에서 술토는 됩니다. 사화가 자꾸 빠져드는 거죠. 사술은 좀 컴컴하게 불 꺼진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을 다 잡아먹으니까 아주 컴컴해진 세상을 밝히려는 행위들을 하는 분들이 많죠. 정신적인 의미에서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상에서 조명, 아니면 통신 이런 등등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겁재를 잡아들이는 상관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은 띄워주고 겁재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잡아들이는 성분이 되는데, 육은 편재를 미워주려고 하는 겁재들이기도 한단 말이죠. 이처럼 일간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자기 사주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십성적인 면과 물상적인 면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축오는 임묘되는 오화 입장에서는 축토는 식신이 됩니다. 오화가 상하는지 모르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축원은 오화의 강한 열기가 식어버려서 싸늘해진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때문에 열을 올리기 위해서 술을 많이 드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비약적으로 표현해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버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행위들도 합니다. 뭐 장례업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폭발적인 열을 가둬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소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 발전소에서 근무하면은 좀 그 방사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폭발적인 열과 힘을 가두는 발전소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미 원진은 그런데 기문은 아니에요.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남몰래 벌어지는 일이 돼요. 때문에 뒤통수 맞는 꼴이 되는데 되돌림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집착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곡 원망의 단계에서 한 단계, 그래서 귀문이 되는 거예요. 집착까지 하게 되고 또 중독에 빠져버릴 수 있는 거죠. 왜? 자꾸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무한제도가 되는 거예요. 자미는 자수가 미토에 스며들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모든 것들이 사실 일시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더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자수를 살릴 수 있는 금이 주변에 있다면 이런 현상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래 사람 일이라는 게 단번에 되는 일은 없긴 해요. 없긴 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자꾸 이제 반복해서 정말 내가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미는 인목이 미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인목 입장에서 내가 클 수 있는 발판을 잘못 헛디딘 거예요. 뒤졌다가 홀랑 빠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인목 입장에서 또 미토는 정제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아끼던 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버거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설탕물에 빠진 개미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말이야 쉽지만 그 세운이라면 1년이고 대운이라면 10년이잖아요.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날 때쯤이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사주 원국에 있다면 더 그렇겠죠. 이런 글자 간의 관계는 사주 내에서 붙어 있을 때 그것이 훨씬 심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합이나 충이 되는 글자가 있으면 그런 과정 중에 와중에 어떻게든 해결을 보겠다는 거예요. 충으로 떼버리던가 합으로 붙잡던가 어떻게 해결 보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더 심해지게 되겠죠. 묘시는 상쟁형이죠. 금극목으로 상쟁형 원진기문이 되는데, 금국목이나 수국화의 경우는 임팩트가 더 있어요. 토의 인묘처럼 서서히 설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때린다고 해야 되나? 임팩트가 있죠. 그런데 충이 아니라 원진기문은 비껴서 때리는 거예요. 비껴서. 비껴 맞는 게 더 아프고 열받아요. 묘하게 뭐 비난을 받더라도 돌려가는 거죠. 돌려가는 거야. 충은 급작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렇지 서서히 힘을 빼서 지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죠. 그리고 상쟁형 원진으로는 인유가 또 있는데, 인유는 인목의 성장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죠. 충분히 자라기 전에 자꾸 가지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인목을 관으로 쓴다고 예를 들어보자면, 사업을 키워보기 전에 자꾸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연지에 유금이 있고 일시에 인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면 또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의 관을 키울 수 없는 뭐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에 대한 원망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월지에 있다면 부모나 주변에서 더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좀 더 확장하고 싶은데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걸 꼭 뭐 나쁘다고 보실 건 아니고 궁성을 잘 봐야 돼요. 어느 위치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어느 집성과 관련된 것인지, 또 연월에서 일시에게 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서 연월로 가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유금이 일시에 있고 연월이 인목이라면 내가 인목을 다루려다가 미움 사는 꼴이 되거든요. 이게 원국에 있으면 아예 목을 다루는 업으로도 많이 가요. 뭐 머리를 자르는 헤어, 미용, 아니면 나무를 가꾸는 뭐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원단을 자르는 섬유업 등등.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십성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물상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많고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은 자유기문. 자유기문을 음주형 이제 기문이라고 있는데, 그만큼 술과 관련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으니 또 음주에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수와 유금, 뭐 금생수의 관계이긴 하지만 유금은 사육축 삼합의 왕지이고 자수는 신자지 삼합의 왕지가 됩니다.
이렇게 합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대면대면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또 자신 또한 그런 성향이 아니고. 근데 뭐 차라리 그것이 나은 경우도 있어요. 이해득실의 여부는 사주 원국을 모두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수와 유금 뭐 한 글자씩만 놓고 봐도 아주 깔끔한 글자들이에요. 너무 맑으니까 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것들이 막 보이기도 해요. 예민하면 일단 본인만 피곤하죠. 내가 느끼는 대로 남들도 생각한다는 것만큼 큰 착각은 없습니다.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뭐 빠진 게 없는지 모르겠네요. 원진기문이란 영역이 워낙 넓고 다양해서 뭐 설명이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원진기문을 현상적으로 이해하려고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사연을 듣고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보기엔 글자 간의 뭐 잘못된 배합 정도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단 말이죠. 원진기문 있는 사람한테 너는 시선이 왜곡돼서 안 되고 예민하고 집착하는 것이 문제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눈물이 좀 핑 돌 정도로 공감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건 좀 사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고 때문에 입이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볍게 얘기하실 건 아니고 그냥 현상적으로 이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최대한 그 원진기문 있는 자들을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방은 아니더라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